이 홍하 그레이트홍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원 6강 배설계와 순환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포호흡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과 물질들이 순환계를 거쳐 어떻게 이동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소가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성되는데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성 원소들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노폐물은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질소라는 구성 원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세포호흡 결과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로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노폐물들 중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날숨으로 배출됩니다.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과다한 수분량에 대해서는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됩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폐를 통해 수증기 형태로 날숨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독성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된 후 오줌으로 배설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상대적으로 저분자고 요소는 상대적으로 고분자이므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환계를 공부할 텐데요.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의 조직세포에 운반해주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폐와 콩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혈액의 순환 경로를 살펴보기 전에 혈관 이름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심장을 기준으로 출발하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반대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에 따라 폐와 연결되어 있으면 폐동맥, 폐정맥, 콩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콩팥정맥, 콩팥동맥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자, 그러면 폐순환을 살펴보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지납니다. 따라서 폐동맥을 거쳐 폐모세혈관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폐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으로 퍼져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대동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 대정맥을 지나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혈액의 순환 경로와 관련하여 문제로 물어보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을 비교해보면 폐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폐동맥과 폐정맥 중 혈액의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은 폐동맥보다 폐정맥이 산소의 양이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동맥과 폐동맥을 비교해보면 심장에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출발하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므로 당연히 대동맥이 산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정맥과 폐정맥을 비교해보면 폐정맥은 폐를 지나 기체교환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므로 폐정맥이 온몸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보다 산소의 양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식사 직후 혈당량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소장이 있고 이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하죠. 흡수된 포도당은 간, 문맥을 거쳐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 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소장에 흡수된 포도당이 곧바로 심장으로 이동하면 혈당량이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간에서 호르몬 조절에 의해 여분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 심장으로 이동하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 문맥의 포도당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간 정맥의 포도당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부피당 요소의 함량은 어떻게 될까요? 콩팥에서 하는 역할은 요소를 오줌을 통해 배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콩팥을 지나 심장으로 가는 이 콩팥 정맥이 요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콩팥 동맥이 요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 정맥과 콩팥 정맥을 비교해보면 간에서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어 요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 정맥에서는 요소의 농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함량을 비교해본다면 간 정맥이 콩팥 정맥보다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함량이 많다라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소화, 호흡, 배설, 순환계는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강의 영상은 따로 없고요. 학교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